이번 뉴스는 이 사실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의견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없는데 10만 명 정도의 청년 오지로 보내야 된다. 거기서 사업의 기회, 일자리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하겠습니다. 자, 11일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운천 의원의 얘기입니다. 소개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지금 철벽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개발도상국가의 취업 인력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돈 한 100만 원만 가지면 캄보디아에 가면 한 1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데, 또 콩고, 캄보디아. 이런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한 10만 명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저 장면 굉장히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만 하종태 국장, 정운천 의원 하면 사실 의원의 모습보다는 2008년 장관 시절의 모습이 더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때 키위, 다른 나라에서는 키위라고 부르지만 그걸 이제 참다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신지식인 농업인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농업식품부 장관으로 발탁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 그러나 발탁된 다음에 사실은 광우병 파동 때문에 6개월 만에 도중 하차를 했죠. 이게 그때인가요? 네, 2008년 광우병의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만 어쨌건 저렇게 장관직을 한 가운데 광우병 모습 때문에 그 사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다 결국 물러섰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씩 좀 잘 설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관 출신 이분이 오지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시끌시끌합니다. 비판적인 얘기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정운천 장관이 지금 현재 우리의 청년층의 실업률이 9.3%로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최고 실업률을 나타내니까 정운천 의원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이 약 16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쓴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만약에 쓴다면은 많은 그 돈이 우리나라 100만 원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나라니까 이런 오지 나라에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10만 명씩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누리꾼들은 과연 외국에 그런 오지에 나가서 어떤 일자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여러 만약에 사업 기회가 있다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여러 그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이 벌써 이미 했을 텐데 잘 바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과연 그 돈으로 100만 원이 1000만 원에 설령 효과가 있다 한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누리꾼들이 많은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국에 가는 거는 정부가 돈을 대서 인턴 제도 만드는 게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콩고나 캄보디아 가겠느냐, 아니면 미국이나 LA나 파리에 가겠느냐, 그럼 당연히 선진국을 손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운천 의원은 오지로 갈 것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뭐 일견 들으면 네티즌들 반응이 그렇거든요. 당신 자식부터 보내라. 왜 당신 자식은 안 보내고 힘없는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정운천 장관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게 16조 원이나 쓰는데 왜 1년 내내 창출되는 그 일자리는 얼마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이 돈을 쓴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오지에 가면은 이것의 10배 그 정도의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라 이렇게 단순하게 한 거였는데 실제로 청년 일자리는요. 우리나라 정부가 16조 원 중에서 한 2조 원 약간 더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아마 예산을 모두 청년 일자리로 쓴다고 잘못 아마 생각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계산이 또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오지 국가에 가가지고 어떤 일자리가 과연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연구 없이 내놓은 그런 얘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잠깐 나와서 저희 채널 A 뉴스탑10 취재팀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이 질문 저희가 관련된 거 여쭤봤거든요.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창조적이고 개척 정신을 얘기한 것이고 국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해외 개척을 해보자. 물론 미국, 일본도 좋지만 개발도상국에 가면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다. 해외의 그 코트라 해외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캄보디아에 한 1년 정도 인턴으로 가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되게 인턴으로 외국에 보낼 때 한 500만 원 가지면 그 지역 가서 1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10만 명이면 5천억이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때문에 15조 투자를 해도 큰 성과를 많이 못 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라 하는데 제 아들도 경험을 제대로 해보라 해서 최전방 양구로 군대를 보냈고 또 저는 최남 땅에 내려가서 취직도 안 하고 내려가서 우리 농업으로 제가 여기까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꿈을 가진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꼭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운천 장관이 사실은 저런 제안을 한 거는 상당히 선의해서 네. 아이디어도 창의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정운천 장관이 전체적으로 16조 쓰니까 30만 개 만드니까 3천만 원씩 1인당 3천만 원이나 되는데 네.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이렇게 적게 만드느냐 하고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그런 오지의 국가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구체적으로는 어느 것도 제시를 못했어요. 네. 못했고 단순히 계산해 본 거고 사실은 정운천 장관이 신지식인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해남 땅에 가지고 참달에 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요. 네. 정운천 장관이 실제로 참다래를 잘 키워서 많은 돈을 번 게 아니고 네. 외국에서 여러 가지 종자를 많이 갖다가 농민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었고 네. 여러 로비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네.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정대 부국장께서 이제 해남에서 들려왔던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니까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정운천에도 좀 반론을 좀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직 농림부 장관은 이랬고요. 오늘의 농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출석했습니다만 야당에서 지금 비토하고 있잖아요. 그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새로운 장면이 좀 몇 가지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있었던 장면 영상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야당은 오늘 농식품부 차관께 질의를 할 겁니다. 다섯 시간 자고 일하면 나는 실패한 장관이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가 네. 유일한 답변이었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김재수 장관한테 질문하지 않겠다고 그런 쪽이었거든요. 네. 일단 이런 게 정상화가 되긴 돼야 될 텐데 당분간 계속 가겠네요. 저런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야당에서 제기한, 즉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기한 의혹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부적격자라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자고 네. 그리고 이미 농림식품부 장관으로서 임명을 한 상태에서 네. 자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적어도 국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운하더라도 일단 장관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네. 어떤 청문회 국정감사장에 불러가지고 잘못된 것은 따지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황교안 의원이 5시간 자는 거는 안 되고 그 얘기는 결국은 4시간만 자고 일하라 사당 오락 이런 얘기의 의견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황교안 의원도 처음에는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다만 네.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만 반대를 했던 분입니다. 자, 글쎄요. 일단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모처럼 직접 만나는 자리는 생겼지만 재산 내역 신고하라, 공개하라 이런 것으로 공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공격을 했고요. 여당 의원은 좀 방어를 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또 소개하겠습니다. 농식품부의 고위 간부 시절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거절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급 이상만 공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청문회 과정도 거쳤고 법에 의해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그 지금 장관한테 요구한다라는 부분은 무리한 요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남는 것이 뭐가 있겠나. 야당만이라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 갈등과 이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어른스럽고 성숙한 국회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소식- 저런 네. 거에 대해서 네. 야당도 질문을 하지 않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네. 적어도 김재수 장관은 만약에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 하면 떳떳하게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김재수 장관의 최종 재산 공개한 내역 보면은 많지도 않아요. 6억 얼마 정도 되는 거거든요. 6억 원이요. 예. 네. 그러면은 93년면 서기관 시절이거든요. 네. 그럼 최근까지 어떻게 재산이 형성됐는가 그걸 보자는 건데 떳떳하게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안 내놓겠다고 하는 김재수 장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법에서 의무하지 않은 일은 내가 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싶네요. 자, 야당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한 여야의 갈등 그리고 장관과의 갈등 더 골이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김현지 채널A 문화과학부 기자 여기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